오늘은 장이 열리지 않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인사는 꼭 드려야 됩니다. 제 스스로의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하고의 무언의 약속이죠. 자, 삼성전자 2021년 무조건 간다. 참 제목이 간단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간다. 가죠, 당연히. 여러분, 보자. 올 한 해 참 우연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로서는 비록 올해 40 중반을 넘어가고 나이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선배님들보다 뭐 많지도 않고, 그리고 후배님들보다 결코 적은 나이도 아니죠. 어중간한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물론 두 아이의 아빠고 그리고 와이프와 애기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물론 피곤한 거는 있지만 업무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공유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 방향을 제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을 하면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된 유튜버지만, 어느새 올해 한 해가 이제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자, 그런 시점에 오늘 아침은 뭐 직장 출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뭐 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장은 안 쓰지만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 고요한 아침에 여러분한테 제 1년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일단은 영상을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사실 10년 넘게 거진 20년 동안 주식을 그냥 저는 알고만 있었지, 그냥 무언의 투기다, 패가 망신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는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미래에 대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이런 갈망은 분명히 있었지만 주식으로 인해서 저의 부를 창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거의 가지지 못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삼성전자가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IMF, 그리고 뭐 금융위기, 뭐 유럽발 위기, 여러 위기가 있을 때 물론 투자자분들은 그때가 기회라고 투자를 하시고 지금껏 계신 분도 상당히 많겠죠. 하지만 저는 그 시기는 다 놓쳤습니다. 놓치고 올해 초에서야 제 스스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죠. 두드려 보니까 제가 60이 다 돼서 그때까지도 뭐 직장을 다닌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때 우리 두 아이와 아이를 뭐 나름대로 더 키워야 되겠지만, 제가 뭐 60 가까이가 되면 우리 애기들은 사실 제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이 갓 이제 20살 정도 될 겁니다. 제가 60이 다 되면. 물론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들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아마 부동산에 대한 세뇌가 되겠죠. 부를 창출하려면 부동산만한 게 없다. 무조건 아파트로서 돈을 벌어야지.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아파트라는 건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가 거주를 하고 살아야 될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당장 내가 아파트를 투기를 해서라도 차익을 얻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더 폭등을 하면 그게 시세 차익으로 몇억을 돈을 벌고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꼭지점에서 연끌을 해서 들어가신 투기를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물리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또 악순환이 되는 그런 잘못된 아파트 투기는 저는 솔직히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파트 투기가 아닌 투기가 되어버린 꼴로 이때까지 뭐 지내온 거죠. 물론 본인의 아파트 한 채 있고 그리고 빚이 있는 거죠, 대부분. 제 주변에 10손가락 중에 빚 없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분은 아무도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본이 뭐 5천, 1억, 2억 다 20년, 30년 동안 뭐 분할 상환을 하겠죠. 그 사이 아파트 가격은 오르니까 결국에는
쌤쌤이 아니면 더 오른 가격이다 이래 생각하고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 저는 지금 생각이 바뀌었지만 저는 집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저는 거주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도. 물론 제 집도 있지만 물론 뭐 수억 대의 뭐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주 단촐하고 소박한 집이지만 그래도 거주는 하고 있죠. 하지만 미래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활동성이 없는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부를 계속해서 창출한다면 역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집니다. 기업에 투자를 해야만 우리 경제적 자유가 분명히 보장이 돼야만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거겠죠. 제가 너무 뭐 건설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뭐 이런 또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또 제가 또 하기 시작해서 그건 좀 그렇고 일단 올 초에 제가 시작은 했지만 물론 고점이었습니다. 보통주가 한 5만 원대 그리고 우선주가 한 4만 원대였겠죠. 3만 원, 4만 원. 좀 솔직히 주가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달려왔지만 물론 그 팬데믹이 선언이 되기 전 물론 작년 말에 좀 어수선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유행을 한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분명히 빠질 거라는 얘기는 했죠. 예상도 하고. 하지만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들어왔죠. 새해에 뭐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긴 들어왔지만 그렇게 많은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들어오고 분할 매수를 계속했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러면서 뭐 일단 팬데믹이 선언되고 주가가 하염없이 미치도록 내려갔죠. 그때는 저는 또 미치도록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뭐 그 올인을 한 건 아니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시 어느 정도 안정기대에 올라가면서 횡보를 거칠 때마다 또 사고 그런 와중에 지금 저의 뭐 솔직한 수익률은 50%는 넘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1년에 저는 10%만 삼성전자가 나를 위해서 수익률만 갖다 주더라도 저는 은행에 넣어놓는 예금 이자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투자를 결심한 계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로 투자를 했지 지금 50% 이상 수익률은 생각지도 않았죠. 5년 뒤에 50% 수익률이 올 거라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이게 뭐 1년도 안 돼서 지금 50% 이상 수익률이라는 건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솔직히.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금이 더 중요하겠죠. 제가 들어온 돈은 저는 제 목표는 일단 2천주입니다. 2천주에 근접은 했지만 부지런히 모아서 2천주에 근접은 했지만 여러분들도 2천주가 목표이신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한 분들도 많겠죠. 일단 목표 수량은 중요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수량과 기간입니다. 언제까지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물론 수익률이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수익률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향후 삼성전자의 미래를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뭐 매도를 하고 수익률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차를 한 대 굴리고 그러면 제가 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투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참 궁금하긴 궁금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찾지 않는 이상은 우리 돈은 아닙니다.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폭락할지도 모르고 항상 변동성과 리스크는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란 세계는. 하지만 변동성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들한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죠. 저는 투자 수단 중에 제 1순위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삼성전자가 최고겠죠. 물론 기업이나 도덕, 윤리, 우리는 투자자지 윤리, 도덕은 과거에 학교에서 정규 수업 과정으로 배운 것으로 족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자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살아있고 기업이 살아있어야지 윤리, 도덕이 필요하지 다 죽어버리고 무슨 윤리, 도덕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윤리, 도덕은 제가 일상생활 하면서 지킬 건 잘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아침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 과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작을
과거부터 쭉 10년 이상, 5년 이상 쭉 길게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된 주린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들어와서 수익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해서 초심자의 행운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들어오자마자 10% 20% 급등을 하고 이게 나의 실력이다. 그렇게 자만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은 투자로서 우리의 실력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실력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만이 본인의 이제 노력에 따라서 그 기업의 전망을 어느 정도 읽고 있는 건 있더라도 주가가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똑같은 기업을 비슷한 기업을 놔두더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뭐 설명드렸던 릴레이팅부터 딜레이팅 주식 어려운 주식 용어도 많고 그러한 여러 복잡하고 미묘한 게 얽혀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향후 좀 더 발전을 하고 우리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성장이 엄청나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미래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파운드리의 급속한 성장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빅사이클도 한번 우리가 투자자로서 한번 느껴보고 싶고, 과거에도 빅사이클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오르는 쾌감은 못 느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년부터 이제 쾌감을 느껴야죠. 단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도 그 주가가 빅사이클을 타면서 출렁이면서 올라갈 때 그 쾌감이라는 건 뭐 이루 말로 표현 못 하겠죠. 그 오래 우리는 겪었지 않습니까? 쾌감이라 하니까 뭐 이상한 쪽으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단 뭐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걸 우리는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고. 자, 올해 한 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물론 팬데믹이라는 악재가 있었지만 내년에 또 어떤 양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오를지 아니면 행보를 할지, 물론 행보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씩 써나가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하면서 아마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직장을 쉬시는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가 마무리죠. 종무식을 하시고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오후에 저도 우리도 뭐 종무식을 하겠지만 오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좋은 저의 이제 또 영상을 다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또 올리겠지만, 일단 아침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오늘은 직장에서 오늘 열심히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직장생활 화이팅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